안녕하세요. 리플 XRP 초격차입니다. 2025년 7월 12일 오전 0시 15분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3,827원 8원, 오늘 11.45% 396원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간대에 기념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려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흐름은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결정된 후 11월 5일, 6일, 7일, 8일, 9일, 10, 11, 12일 흐름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보시면은 시동을 걸고 쭉쭉쭉 상승하다 5%, 6% 되다가 15%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보면은 거의 유사죠. 지금 7월 6일, 그러니까 이게 11월 6일이 되는 거고 7월 7일이 11월 7일이 되는 겁니다. 1%, 0%, 쭉쭉쭉 3, 5, 11%인데 이게 11월 달가 보면은 비트 기준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흐름들 여기와 아주 유사하죠. 지금 딱 봐도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거래량이 보시면은 11월 12일 날 XRP가 2억 3천만 개가 거래가 되었는데 오늘은 보시면은 지금 2억 7천만 개, 그때보다 비슷한 좀 더 많은 양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좀 실시간 지금 리플 거래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 유럽, 한국, 일본, 그리고 여기는 싱가포르이 되겠죠. 거래가 되고 있다. 지금 리플 물량별로 보면은 전체 리플사가 보유한 수량인 7일 동안 2억 3천만 개가 줄어들었고, 알 수 없는 지갑에서 늘었죠. 하루 정도는 늘었고,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참조용으로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다가 사실 잤었는데 깨고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스텔라가 18%인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하고 스텔라는 같이 간다. 요게 이제 강아지 줄과 같다고 리플이 가면은 스텔라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리플보다 스텔라가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렸다가나 다시 조정을 받거나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비스무리하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8% 저는 이제 스텔라를 조금 담았는데 계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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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담았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한 10% 되었죠. 그러다 갑자기 플러스 되어서 이제 본전이 되었다가 여기서부터 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는가 하여튼 이런 주변에서 담았는데 지금은 플러스가 되면서 미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리플 총 거래량은 52억 6천만 달러, 원화의 구성비는 21.1%.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화의 구성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장이라고, 올라갈 때 항상 원화의 구성비가 높고 고점에서 떨어질 때도 원화의 구성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지금이 7월 12일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니까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376.1원입니다. 그리고 원화의 구성비는 52억 6천만 달러. 전체 거래 볼륨이 56천만 달러고 원화로 환산하면은 지금 거래 금액은 원화로 7조 2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별 구성을 보면은 업비트가 15.84%, 지금 제가 보고 한다고 옆에서 화면을 옮겨서 그렇습니다. 다시 작성 후 이쪽으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23.24%,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가 10.3%. 오늘 특징이 비트겟 바이비트 크라켄이 6.63%. 크라켄은 미국 거래소, 미국에 있는 거래소고, 바이비트는 7.18%. 동남아에 있는 거래소이죠. 그래서 기타가 38.18%. 여기에는 빗썸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총 거래되는 통화는 테더가 65.08%, 원화가 22.18%, US 달러가 4.4%, 유로가 3.08%, USDC 코인이 2.5%, 기타가 2.8%, 83%. 자,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이 거래의 볼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보시면은 제가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 원화의 구성비 업데이트를 보통 제가 새벽 4시에서 5시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잠시만요. 새벽 4시에 5시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대 업데이트를 하면은 5.26. 이거는 제가 멤버십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잠깐 보여줬네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따로 업데이트하고, 어쨌든 원화의 구성비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돼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그림이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다. 작년 11월 달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화의 구성비가 올라간다. 작년 12월, 11월 달 보시면은 월간 거래 금액이 12월 달 기준으로 300조 원, 한국에서 거래된 금액이 95조 원, 월간 100조 원이 100조. 그게 지금 거래가 되려고 하고 있다. 지금 7월 11일 어제까지 3조 8천억인데, 오늘 하루면 지금 업비트 것만 보시더라도 더 올라가네요. 이게 거래 대금이 보시면은 얼마죠? 1조 2천억이죠. 10만, 100만, 1000만, 5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2천억이 지금 12시에 거래되고, 그러니까 이게 09시까지 하면은 한 1조 7천억, 8천억, 9천억, 2조 원 가까운 거래 금액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그렇게 되면은 이 원화의 구성비가 쭉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거의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미친 상승을 스텔라 누면 조금 전에 18%였는데 23%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거예요. 스텔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23%인데 작년 11월 달에 한번 보면은 자, 11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때 18% 상승했다. 그때보다 더 가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 스텔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그 다음 날 좀 조정이 있죠. 요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그때의 상승폭을 넘어서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다 없어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너마켓에서 업비트 기준으로 항상 이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래 대금 기준으로 어제 같은 건 하이퍼 레인이 400% 상승했었죠.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일봉으로 비트 기준으로 여기 보면 상장 왜 안 되나? 여기 보시면 460% 상장이 어제 상장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은 착시 현상 뭐냐면은 야 저런 코인들 저렇게 많이 상승하는데 왜 내가 가진 코인 안 올라갈까 저렇게 갈 수 있을 거야 한데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인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항상 신규 코인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불장비스무리하게 흐름을 만들게 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코인들을 사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영상을 보시는 야 누가 저런 거 사냐 말이 되냐 메이저 코인을 하지. 그렇지만은 시장에 보면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일부 분들이 꼭 저런 이렇게 소위 신규 상장하는 코인 이런 코인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선 돌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리플은 조금씩 올라지다가 오늘처럼 이것은 어제 올렸던 그 코인들은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리플 같은 스텔라 같은 이런 코인들이 급등시키는 그림들이 아주 이렇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4,000원 돌파 오늘 제가 톡방을 운영합니다. 톡방을 운영을 하는데 제 영상 더보기에 보시면 톡방 입장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00원 갈 수 있냐니까 제가 오늘 또 가능하고 2, 3일 안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될 듯 합니다. 제가 이제 그게 뭐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게 충분히 가능했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미결제 약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실시간 거래되는 리플이 거래되는 여기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은 폭탄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 71만 8천 개 그리고 XRP 미결제 약정 수량을 말씀을 드립니다. 25억 6천만 개, 전일 대비 30%입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 베팅하는 수량이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통상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롱을 베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인리스트에 보면 미결제 약정이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은 시장에 미결제된 비트코인 선물 또는 옵션 계약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투자된 금액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옵션 계약을 통해 투자자는 기초 자산을 보이지 않고도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비트코인 선물 옵션 또는 계약을 체결하면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합니다. 계약 청산되거나 만기되면 미결제 양성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무기한이라는 것은 롱에 베팅했다. 그러면 내가 스톱하지 않는 이상 쭉 가는 겁니다. 숏에 베팅했다. 그러면은 스톱하지 않는 이상 쭉 가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처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롱에 베팅을 쭉 했는데 저희 숏에 베팅을 했는데 나는 떨어질 거라 베팅했는데 현물에서 지금 14%의 상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한 3배, 4배, 5배 레버리지 썼다 그러면은 숏 베팅한 물량은 100% 청산이 당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수량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결제 약정 수량은 시계를 작년 10월까지 되돌려 보면은 작년에 올 초죠. 1월 달에 미결제 약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억 6천만 개까지 도달했었고 지금 수량이 25억 6천만 개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던 구간이 올 1월 달인데 지금 거기에 도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그때 대비해서 지금이 더 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리플 가격이 올라간다는 베팅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별로 얼마나 많이 천상당했는가 XRP 기준으로 24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물량 가운데서 83.64% 숏 물량, 리플 이제 안 올라가 떨어질 거야 라고 베팅한 물량이 이게 100만 3,700만 달러가 지금 숏 청산당했다는 겁니다. 청산당했다는 것은 제가 베팅한 물량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까? 거의 나의 자산이 0이 됐다는 겁니다. 즉 3,700만 달러가 청산당해서 내가 투자한 그 돈은 10원도 남지도 않고 다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만큼 선물 투자는 무서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다면은 저 레버리지 2배 정도는 저는 일정 부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번 보면은 업비트 기준으로 3,988원까지 찍고 100원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상승하는 구간에는 100원 또 우습게 평상시 같으면은 이게 시간을 업비트 기준으로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100원이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계추를 과거로 돌리면은 너무 많이 과거에는 여기 보통 평상시에는 이럴 때는 여기 일봉으로 볼 때는 보시면은 하루에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만 떨어져도 거의 미친 상승, 미친 하락이었는데 이제 투자를 오래 하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50원, 100원, 나중에 만 원이 되면은 하루에 100원, 200원의 변동폭은 그냥 일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투자 시점, 내가 어떤 시점에 리플을 투자했고 수량을 몇 개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떤 지금으로 보면은 제가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렴하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근데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더 떨어질 거야. 나는 1,500원 되면 살 거야. 1,800원 되면 살 거야. 2,100원 되면 살 거야. 그래 기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구간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여기 선물 시장에서 계속 추가 베팅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구간에 계속 플러스
플러스 더 물을 탔습니다. 선물 시장에. 그래서 지금 열매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사이트, 내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투자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 근본의 바탕은 무엇일까? 나는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서 믿음이 생기면은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뭔 개소리 하냐, 뭐 어쩌란 말이냐, 그래 뭐 사면 올라가는 거 누가 모르냐인데, 지금 이 구간에도 어떤 분들은 자 여기서 샀어. 그러니까 지금 3,900원이 아니고 오늘 이만큼 올랐으면 3,600원에 아마 팔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진입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야 늦은 거 아니냐, 진입해야 말까 말까 고민하다고 있다가 내일이나 모레 돼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그림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별 흐름으로 보시면은 비트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럼 내일 잠깐 떨어지다 그 다음에 11월 달처럼 또 오늘 같은 상승률이 연속 3일 나온다.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와,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너무 늦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다가 또 조정받고 하니까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버티다가 또 막 2,000원 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조정받으니까 팔아버리고 아니면 또 여기 진입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이해 흐름을 인지를 한다면은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길게 좀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기념적인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봉으로 보면은 물려있고 2021년 단기 고점 여기 소송, 야 돌아버리겠네, 리플은 절대 안 간다, 리또속 그래서 이게 가는 거 말이 되겠냐 했는데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는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상했었다. 상상이란 것은 오늘 이 상승일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리플은 반드시 다음 그 고점 상승을 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가 여기 보시면 올랐다가 중간 고점 찍고 하락하고 이런 그림 나왔던 게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리플 상승에 대한 전망, 중간 고점, 시즌 2차, 시즌 고점, 그게 제가 보는 그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오시면은 상세하게 리플 미래 가격 예측, XRP 레저 기반의 자산의 토크나 그리고 기본 분석,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가 올려드린 제목처럼 기회 순간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올라간다 캐로 아이고 병신 삽질하고 있네, 뭐 그걸 어째라고, 아이고 참 꼴값을 떨고 있다, 꼴값을 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래 그래 한번 믿어보자, 참 대단합니다 라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일부 계실 거고, 일부 계신 분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증명의 순간에는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은 서서히 증명되고 있는 거죠. 증명이 되고 있는데 기회는 없는 거죠. 기회가 없다는 것은 같은 리플 가격을 이미 오늘 하루만 500원 비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신다면은 어떤 사람은 500원 싸게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500원 비싸게 사고,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오시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리플이 99%고 스텔라 헤데라를 소위 말하면은 밑반찬 같은 개념으로 소량 조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스텔라는 일봉 차트로 자, 이 400일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했고 헤데라도 400일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했고 헤데라는 지금 200일선에 딱 저항에 걸려 있는데 스텔라는 200이고 나발이고 간에 쭉 끌어올려 버리고 XRP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10분봉이고 자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다고 400일선은 이렇게 가겠죠. 노란색으로 그리고 200일선도 이제 이렇게 좀 잠깐만요. 요 두 개만 완성되면 나머지 것들은 여기 보면 거래량 가중이 또 거래량 검은색이 말 올리면서 되고 나머지 여기 녹색 51선 주황색 25일선에 당연히 단기 이평선들은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면은 안 봐도 비디오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은 400일, 200일 거래량 가중 50일, 25일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됩니다. 지금 봐서는 이게 뭐가 정배열이냐 이 모양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은 오리지널로 요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를 그래서 보시면은 쭉 해서 확대를 하면은 자 짜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0월달 그러니까 11월 상승 전에는 가격은 여기 있고 여기 뭐 역별이죠. 역별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0일, 200일 거래량 가중 25일, 50일이 순서대로 있는 게고 가격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그럼 좆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방향만 설정을 하면은 이게 쭉쭉쭉 된다는 겁니다.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배열이 되면서 쭉 모인다. 이거를 좀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서 그러니까 모든 지표는 이렇게 역배열이 됐을 땐 상승하지 않고 400에서 정배열이 되면은 이때도 2024년 2월에도 보시면은 정배열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죠. 근데 지속되지 못하고 이것을 쭉 올라가야 되는데 못하고 다시 떨어지면서 이 400일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400일선이 여기 보시면은 단기로 저항이 됩니다. 하라 하방 올려가고 돌파를 하다 테스트하다 다시 떨어지고 테스트하다 떨어지고 테스트하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저항을 맞으니까 검은색으로 하면 세 번의 저항을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행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시도를 하죠.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 400일선을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행보를 하다가 그리고 대세 상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럼 이걸 2021년도에 보시면은 2021년도에 리플이 소송을 당했었지만은 올라갔었죠. 올라갔었을 때 그때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 2021년 4월 달이고 2020년 12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소송 전입니다. 소송 전에 상승하려고 했는데 12월 22일 날 여기 소송이 당하면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때도 특징을 보시면은 소송을 당했음에도 이 400일선을 저항을 버텨줬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버텨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다.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올해 쭉 되면서 2021년 불장 리플이 2,400원, 500원 가는 그림이 나왔었죠. 이때도 보시면 400일, 200일 거래량 가중 25일, 50일, 25일 단기 이평선들이 모여면서 정배열이 되었죠. 지지하면서. 그래서 올라갔다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런 시장이 보였다.
입니다. 요것은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된다. 비트코인 한번 보시면은 자, 요게 비트코인 차트이고 요게 올 4월 달에 40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이고 있고 이때도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 40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보시면은 역배열이죠. 여기 보시면은 하락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 더블 고점을 찍죠. 비트코인이 찍고 11월 달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이 끝나면서 이 400일선 지지 라인이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역배열이 되면서 하락장이 시작됐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언제 2023년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3월 달에 그러니까 그 사태가 생기면서 기존 제도권 금융에 불신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400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정배열이 되면서 2023년 3월 달부터 꿈틀꿈틀거리다가 10월 달에 본격적인 상승. 물론 이것은 지나간 거에 대한 기록이므로 차트가 당연히 아름답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항상 이 400일선과 200일선이 정배열 지지를 하고 나면서 받쳐주면서 모든 상승장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구간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는 뭐 아무리 호재 리플로 치면은 전략 비추 사산을 발표를 하든 찌지고 볶든 생지랄을 해도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항상 못든 호재 뉴스가 나오면은 요렇게 정배열이 모멘텀을 만두고 난 다음에 요런 게 만두고 난 다음에 찐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지금 현상이다입니다. 지금은 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85달러. 이제 원화 업비트로 보시면은 3,850원, 3,990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다입니다. 요때를 보시면은 11월 달 지금 11월 달 한번 보시면은 11월 달 15%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12%니까 지금 12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러니까 오늘 5시, 4시, 5시, 6시, 7시, 8시 사이에 한 번 더 테스트해서 4,000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미 있는 날짜여서 기념적으로 녹화를 해서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XRP는 25년 7월 12일 오전 12시 48분 11.95% 3,8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플하고 거의 커플링으로 가는 스텔라 루멘이 지금 20% 이상 상승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념적으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볼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2억 6천만 달러 그 가운데서 원화의 구성비는 22.11% 즉 원화의 구성비가 올라가고 있다. 리플 가격의 공통적인 현상 리플 가격이 급등할 때로 원화의 구성비가 올라가고 반대로 하락장이 시작될 때도 원화의 구성비가 급격하게 증가된 채 유지가 되고 있다입니다. 그게 여기에 보시면은 이때는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격이 상승한 후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원화의 구성비가 지금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즉
이 구간은 여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는 반대로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구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가격이 전체 가격이 이렇게 높을 때는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구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는 원화의 구성비가 높다. 그리고 떨어지고 이제 바닥을 긴다. 지금처럼 이런 구간에는 원화의 구성비가 낮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입니다. 자산의 토크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디지털화되면서 RWA 모든 자산이 실물 자산이 토크나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 건물로 설명을 드렸죠. 이게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에 예를 들어서 7층짜리 건물이다. 근데 지금 이것을 매수를 하려면 하면은 개인이 살 수도 있지만은 일반인이 사기에는 돈이 없죠. 그래서 뭐 공동 투자를 하거나 어쩌고저쩌고 좀 유동성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토크나 시켜버리면은 이 건물을 마치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한 개를 1억 5,800만 원을 살 수 없지만은 만원 5천 이상 살 수 있는 것처럼 만원 10만 원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산도 토크나 될 것이다입니다. 자산이 토크나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그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선이 향상되고 투명성, 효율성 증대 및 거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동화 및 스마트 계약.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물 자산이 토크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산했던 소위 말한 산업혁명 이상으로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마치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하면서 인터넷 유튜브도 보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저의 기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지금 세대 젊은 저기 10대 20대 분들이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보면은 참 그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이제 40대 후반 이제 내일 50대가 되는데 그런 현상들에 대한 이게 더 그때보다 더 혁명적인 라고 볼 수 있죠. 흑백에서 칼라 TV, 산업혁명, 자동차의 대중화, 그 다음에 이동전화의 대중화 이렇게 그 시대를 넘어서는 혁명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실물 자산의 토큰화다. 근데 XRP 레저는 소위 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이란 플랫폼 위에 여러 상품이 쿠팡이 들어가면 수많은 상품이 살 수 있고 여기에는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쿠팡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쿠팡은 돈을 버는 거고 각 사업자도 돈을 벌지만은 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결국 XRP 레저 같은 개념이다. XRP 레저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 거래가 주로 통화는 XRP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의 큰 거대한 플랫폼이 되고 여기에는 건물, 실물 자산 모든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쿠팡에서 수많은 상품이 파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를 보시면은 올해 제가 2021년부터 리플을 투자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작년 연말에 상승장을 맞이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추가 2차 상승장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버티고 지금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한마디로 야, 누구는 여기서 사고 누구는 팔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알트코인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핵심일까? 결국은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부의 확신,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로 그러니까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아이 몰라, 씨발 뭐될 대로 되겠지. 뭐 씨발 나 그런 거 못해 힘들어갖고 내가 사면 고점이네. 이게 대부분 단기적인 그릇만 보지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옆에 사람을 설득하여서 바꾸는 겁니다. 부모도 못 바꾸고 자식도 못 바꾸고 부부관계도 못 바꿉니다. 절대 남편을 바꿀 수 없고 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상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공존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요건 책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서로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보통 5대5 균형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서로가 비슷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대3이란 법칙인데 한 사람이 7이고 한 사람이 3이면은 그 사람의 관계는 예를 들어 부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8이고 한 사람이 2다. 그 말은 한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젠틀하고 근데 한 사람은 완전히 똥꼬비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부의 인연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점도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된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기억, 관점, 의지, 판단, 상상, 직관. 미국의 통계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이렇게 표현했다. 존 케네디 폰 브라운에게 대통령이 사람을 달로 실로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결국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안 먹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근만근을 갖다 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하려고 해도 그 자식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깨우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공부를 안 한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다. 투자도 리플에 대한 인사이트를 스스로 깨우치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친구 따라 장에 간다고 친구 따라 대충 남들이 하니까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는 할 수 있지만은 결코 많이 먹을 수 없다입니다.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네요. 제가 이제 흥분해서 딱 저걸 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몇 %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정상이죠. 항상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지금 오전 1시인데 이렇다는 것은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원하는 세계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이 주파수 에너지
그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보이지 않게 내면 속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이제 남자 기준에서 어떤 여성이 있다. 근데 그 여성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 그러면 그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막 100km가 넘는 거리도 매일매일 찾아가서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 주파수가 소위 말하면 터진 것이죠. 미치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것이 없고 항상 각자의 사람 속에서는 생각의 에너지 주파수 그게 텔레파시가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결국 나의 모든 의사 결정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했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 본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그는 가난의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즉 욕망이 생겨야 이를 충족할 에너지가 생긴다. 당신이 변하기로 결정하면 변할 것이다. 당신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자기가 어떤 실행적인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변화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이게 리얼하게 현재 리플로 보면은 리플의 투자 인사이트를 기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 운이 좋았다. 어떻게 투자했을 때가 아니고 그때 있었으면 나도 샀겠지. 개나 소나 다 사는데 그거 못 샀겠냐. 그래서 뭐 운 좋아서 부자가 됐겠지. 소위 말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게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리플에 투자할 수 없고 지금도 못 하는데 과거에 했을까? 절대 못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플이 지금 3,700원, 리플 1,500원만 오면은 내가 전 재산 올인하겠다. 사돈의 8촌 땅을 팔아 지금 막 사겠다. 한데 제가 100% 보증합니다. 절대 못 산다. 왜냐?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얼마 된다면 이게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워서 사는 것이 아니고 팔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더 떨어져도 못 사. 비싸도 못 사. 결국은 비싼 가게에 사서 조금만 먹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정정합니다. 99.9%는 그렇다. 간디가 이제 이거 대통령이죠. 인도의 가 이제 일반 사람이 인파를 뚫고 간디에게 좋은 걸 하나 탁 적어 놓으니까 내 삶이 메시지다. 마이 라이프 마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보여지는 그 자체가 그 사람 현재의 딱 그 모습인 겁니다. 얼굴 복장, 옷 입었는 거, 그다음에 피부 깔끔한 정도, 머리 모양,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 얼굴 표정, 근육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자체라는 것이죠. 물론 순간순간으로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100%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보면은 굉장히 얼굴에 삶이 녹여져 있다. 그런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보면 맨날 짜증만 냅니다. 인상만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 인상 쓰고 짜증 내다 보니까 얼굴에 인상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옆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즐거운 감정이 드는 것보다는 그냥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왠지 모르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보면은 느껴지는 그 품위, 이미지, 냄새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게 그 사람 삶의 자체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 기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왠지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에 보면은 굉장히 미인인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그 미모를 유지를 못하고 아니면 굉장히 잘생겼는데 미남을 유지를 못하고 나이가 들면서 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인생을 잘못 살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만일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습니다. 생각은 심은 대로 자란다.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패러다임은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안겨주는 그림과 같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가를 물어라. 결망 원하는가?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리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개 털린다. 공부를 매일 했다. 4년 5개월 동안 매일 2시간 3시간 분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현재 리플을 투자하고 있다. 리플 가격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입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가를 물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며 내린 결정은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욕망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 사람들이 95%가 똑같이 노력하지만 오직 5%만이 성공한다. 모든 성공은 5%의 전략과 95%의 마인드셋이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95%가 내가 마인드셋,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잠재의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불길하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내한테 누구나 침투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의 긍정 에너지, 부정 에너지를 침투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유튜브에 부정 댓글 단다 그러면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일정 부분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과 나의 코드가 맞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전략입니다.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오직 투자에 집중하고 그런 가운데서 짧은 기간 한 번, 두 번을 만났지만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만났다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짧게 만났다고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노하우 생기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첫눈에 보더라도 저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내하고 코드가 맞는지 대충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 즉 내 안의 완벽성에서 비롯된다. 내 안에 완벽하고 영적인 DNA가 동기를 부여하고 진정으로 원한다고 스스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그런 얘기들을 제가 했고 이게 2023년도에 이 책을 읽고 제가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고 이 그림들은 가을 이미지와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보기 좋게 나름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알리 마윈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구인데 일본에는 3명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마스시타 고노스케입니다. 이 사람은
파나소닉, 테크닉스, 빅스 등 브랜드를 히트시켰다. 그는 마스시타 전기를 연간 매출 5조 이상, 국내외 관련 회사 570개사, 직원 19만 명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하늘에서 세 가지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다. 첫째, 가난한 것. 둘째, 허약한 것. 셋째, 못 배운 것. 가난함은 부지런함을, 허약함은 건강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함은 배움의 절실함을 일깨워줬다. 그가 정말 하늘에서 은혜를 입은 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은 하나이다. 그것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태도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 배운 것에 대한 것을 오히려 항상 긴장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경청하는 마음, 그리고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오히려 우리 살면서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 주변에서 보면은, 예를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은 세계적인 스타나 그다음에 뭐 아티스트나 이런 거 보면은 한 분야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오히려 생각보다가 타고난 능력은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끊임없는 본인의 노력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이다, 축구 스포츠다, 아니면은 뭐 유재석이다, 그리고 뭐 신동엽이다, 뭐 이렇게 보면 유명한, 그 다음에 한 분야의 스타들이 보면은 타고나야 됩니다. 그 능력은.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실함, 그 다음에 그 지속적인 노력, 운동,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그 타고난 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타고나기는 타고나지만은 그 극대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뭐냐면 반짝 스타가 되겠죠. 천재적인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믿고 까불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도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항상 겸손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들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큰 밑바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은 제가 지금 녹화를 한 3,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그런 그림처럼 보이죠. 쭉 올렸다가 이제 쭉 빼는,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 오전 1시니까 아마 새벽 3시, 4시 되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시면은 여러 분석을 보실 수 있다입니다. 감사합니다.